고려대 교수이시자 매봉통일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남광근 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토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 공화당 집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좀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 이명호 예비후보께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계속 강서구청장이라고 하세요. 구청장 되니까. 그리고 강서구가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거기에요. 제가 저 동창들에게 우리 찍어달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거 보니까 55 클럽들 얘기하는데 이게 또 이제 내일 모레가 재연절이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하고도 이제 반이 지나가는데 뭐 맨날 수사만 하고 말이지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너무 명백백백한데도 뭐 제대로 된 사람 하나 누구 하나 지금 법적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정말 힘들겠다,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냐, 이 사건들이 지금 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6명의 관련되어진 이 판사들, 소관 검사 출신의 변호사, 국회의원들 보게 되면 다 이재명이, 요 지새끼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할 때 대통령 되겠다는 꿈을 갖고 온갖 비리를 하면서 다 이렇게 법적으로 덫을 던져놓은 그 덫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일조를 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대가로 50억씩 받고 플러스 알파가 또 있겠죠, 하여간에. 근데 보니까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 특검을 했던 그 특검에 박영수가 대표적으로 끼어있고, 또 하나 그 권순일이, 이재명이가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당연히 그거 날라가야 되는데 그거 살려준 권순일이가 끼어있고, 또 하나 자유한국당에서 그래도 뭐 문재인을 잘 까고 열심히 한다라고 칭찬해봤던 곽상도가 또 거기에 끼어있고, 그쵸? 또 탄핵 나오고 난 다음에 최순실을 변호한 이경재, 이 사람도 여기 50컬럼에 지금 끼어있어요. 이 면면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다 엮여져 있다. 그런데 그 엮여져 있는 것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당시 그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의원도 있고 관련되어 있고 뭐 대부분도 걸려 있고,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모든 정말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하는 이 세력 중에서 그래도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이 법률인 6명이 다 지새끼 이재명한테 포섭돼가지고 다 해가지고 결국은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걸 보면은 야,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 구도가 그래, 구도가.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밑에 축근했던 사람들조차도 여기 연루돼가지고 돈 받고 뭔가 엮인 그런 흔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근데 문제는 이 자들이 알다시피 여러분 다 지금 검찰에서 해봤자 이게 다 무죄가 나오고 말입니다. 구속영장이 다 기각당하고 말이죠. 이러니까 이 몸통인 이재명이가, 지새끼 이재명이가 이게 처벌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이 윤석열 대통령은 딴 건 몰라요. 이재명이 저거 처벌 못하면은 말짱 꽝이고, 이제 끝나면 그냥 내년 총선도 그렇고 4년 뒤에 대선도 그렇고 그 운명이 아주 비극적으로 갈 것입니다. 근데 그 비극이 윤석열 그 개인에게 끝나면 다행이지만, 아니 국민들에게 또다시 엄청난 비극이 오게 되는데, 그나마 절벽으로 떨어져가는 대한민국을 겨우 살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제대로 처리 못하면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절벽으로 떨어져가지고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 이게 정치인들이야 그럴 수가 있어요. 정치인들이야 워낙 편법과 술수와 권모술수에 능하기 때문에 돈을 쓰서라도 사람을 매수해서라도 자기 목적을 달성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것도 클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이게
법관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내린 8명의 헌법재판관, 또 이 김명수, 아까 우리 김맹수라고 발언하시던데, 이 김명수가 주축이 돼가지고 이 대법관들 말이죠. 양심을 팔아먹고,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법관들이 양심을 팔고 돈 몇 푼에, 돈 50억에, 또 무슨 자리에, 또 국회의원 빠지 하나에, 여기에 그냥 다 팔려가지고 법관으로서의 어떤 양심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된 것이고, 그런 나라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의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법이 지켜지지 않고 무너지고, 그 법을 집행하고 판결해야 될 판사들이 부패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고 자기 편 감수하고 말이죠. 이런데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법치를 전제로 하거든요. 법치. 법이 제대로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다 끝나버리는데. 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예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박혀가지고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의해서 예수님이 처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거기 뭐 성경에 보셔도 뭐 빌라도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빌라도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보니까 죄가 없으니까 거기 사람들한테 모여가지고 너희들이 판결하라 하니까 거기 모이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여요.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저기 죄수 누구보다도 예수를 가지고 처벌하라 해가지고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가지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민주주의 시작이라고는 그리스의, 여러분, 소크라테스 어떻게 죽었습니까? 소크라테스도 그 무슨 사회를 불안하게 한다, 선동한다 해가지고 제목으로 걸어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그리스가 민주주의가 배신 문제가 있었어요. 배신 문제. 지금 미국처럼. 그래서 500명의 시민들을 뽑아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니까 재판 결과 배심원들이 죄가 있다라고 한 사람이 280명, 죄가 없다라고 한 사람이 220명.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뭡니까? 소약을 먹고 죽은 거예요. 그것도 민주주의로 죽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 민주주의가 잘 되면은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지만, 이 민주주의가 유지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뭡니까? 수준이 높아야 돼요. 준법 정신이 전제가 돼야 되고, 이성적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자질이 있어야지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발달한 그리스에서도 소크라테스가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죽고, 예수도 그렇고 말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패러독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내일 모레가 이제 제헌절인데 이 제헌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방송에 이번 주에 그 제헌절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에 4.4 50선거를 통해가지고 제헌절,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졌죠. 헌법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국회에서,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200명이었어요. 200명인데 198명이 선출됐습니다. 제주도에서는 4.3 폭동이 벌어져가지고 2명을 뽑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198명의 국회의원들을 선거를 해본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180표, 김구 선생이 13표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살려야지. 헌법이 살아야지. 민주주의도 제대로 되고 거기 따라가지고 선거도 제대로 되고 그 결과가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법이 완전히 무너졌다. 또 법의 마지막 보루인 이 재판관들이, 법관들이 양심을 팔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리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서가지고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살린다. 그 전에 법을 살려야 된다. 헌법을 살려야 된다.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아주 좋은데 열심히 많이 하고 행진하고, 아까 그 3명의 박영수, 권순일 이 사람들 자꾸 자주 해야 돼요. 자주 해가지고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후쿠시마 맞나? 오염수 때문에 그런데, 그 정확히 오염수 처리수죠. 정확한 명칭이 처리수인데, 참고적으로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핵과 관련되어진 모든 분야에 있어가지고 최고의 권위를 지닌 국제기구 유엔산하기구입니다. 거기는 정말 최고의 과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얘기는 사실은 뭡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거기서 검증을 하고 확인을 했고 사무총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돼지 같은 국민들이 선전선동에 놀아나가지고 회도 안 먹고 저 어민들이 망한다 그러고 지난주 토요일날 가니까 저기 외교부 앞에 이 촛불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하고 IAEA 사무총장이 여러분 공항에서 막아가지고 그 사람이 2시간 동안 있다가 뒷문으로 나갔잖아요. 또 일본에 무슨 일본에 또 좌파 노동조합들 대표를 데려와가지고 또 저번에 보니까 경복궁 앞에서 집회를 하더라고 정의당이. 이거 여러분 창피한 겁니다. 창피한 거야. 이게 망치도 이런 망치도 없어요. 정말 부끄럽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염 처리수 이거는 우리한테 아무런 피해도 없고 제가 먹으라고 제가 그거 먹겠습니다. 그 물 마시겠습니다. 거기다 그 회도 제가 먹겠어요. 회도 귀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국민들 얼마나 어리석느냐. 지금 민주당이나 이 주장하는 놈들도 그게 알다는 다 알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정치적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선전선동하는데 문제는 그 선전선동에 놀아나는 이 개돼지 같은 국민들이 문제예요. 그렇게 판단력이 없어. 그렇게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무서워가지고 회를 먹는 것 같으면은 집구석에만 있어. 집구석에만 있어. 밖에 나가면 하늘이 무너질 줄 모르고 땅이 꺼질 줄 모르니까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가 나한테 덩덩질 줄 모르니까 꼼짝하지 말고 집구석에 척박혀 있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민주당 이재명을 좁혀가지고 선전선동하는 이분들 정치활동하지 말고 집구석에 처있어.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은 모든 활동을 하지 말고 집구석에 처박혀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제일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런데 이 문제는 이놈들이 하고 내지 말아 떠들어 제끼니까 그거 잘 모르는 국민들, 무관심하는 국민들, 그거 말따대를 하는 국민도 소소히 세뇌가 돼가. 그래서 오늘 여기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거꾸로 역선전이 아니죠. 역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나서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여기 놀아나는 건 지금 챙피고 망치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거는 무슨 우리가 흔히 이발적 국가를 얘기하는데 그 나라보다 못한 민족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나서가지고 저 보니까 대통령도 어쩔 수 없고 저 국힘당 새끼들은 이런 것을 나서가지고 많이 가고 국민 캠페인도 하고 말이지 가면 회도 좀 처먹고 말이지 하면서 안심만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거기 나가서 가만히 있어요. 그런 사이에 이재명하고 민주당 이놈들은 그냥 서울시대를 돌아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말입니다. 어민들에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말이죠. 낙체자는 오염수는 방에서 먹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났듯이 말이지. 옛날 광우병 해가지고 말이지 청사가리 쳐먹겠다고 하는 그 정신 나간 여자 연예인 듣고 말이죠. 이런 어리석은 국민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대학 진학률이 80% 이상이 되고 사교육비에 말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이 바보들 만들고 있는 교육이다. 바보들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바보들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방송이다. 그게 정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그거 아니다. 더 이상 선전선동 놀아하지 마라. 광우병 탄에 세월호 또 여기 또 무슨 오염수 처리수 이렇게 반복되는 바보들의 놀이에 다시금 농락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외쳐야 돼요. 외치고 그냥 떠들 제껴내고 하지 말아라고 맞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선전선동이 아니고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성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국민들을 각성시켜서 이 선전선동 세력들